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 돌파를 앞둔 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키워드는 여전히 저 PBR이 좀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 시장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도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독 뉴스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설도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4% 상승하면서 어느덧 2,600선 지지하면서 움직입니다. 2,6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 좀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4천억 원 넘게 현재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 정도 코스피보다 더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8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0.55%, 코스닥은 1.7% 정도 강도 있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미증시의 훈풍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기업의 평균이 레벨업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은 경기가 실제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어떤 트렌드에 좀 해당이 되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로봇 관련된 부분들 국내 시장에 오늘 훈풍이 약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성장성에 가장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코스닥이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그 거래소가 먼저 움직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거래소를 좀 따라가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을 확률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이 고점은 코스피는 1월 첫날 고점을 좀 쳤죠. 근데 코스닥은 좀 더 멀리 1월 9일 날 고점을 쳤기 때문에 조정이 되더라도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코스피는 1월 거의 한 말경에 1월 중순경에 바닥을 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월 말, 그러니까 1월 말 정확하게 약간 며칠 늦어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기술적 반등과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가 되다가 제가 20일째 또는 21선이 이제 돌파되는 시점에서 추세 전환,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었죠.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급락에 대한 되돌림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본격 상승이 되려면은 이 21선을 좀 돌파를 해줘야겠죠. 돌파를 하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바닥에서 이렇게 2단 올라오고 그 다음에 조정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가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대략적으로 이런 수순 밟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11월, 12월, 2개월 강세장, 그다음에 1월 약세장, 그다음에 2월은 기술적 반등과 숨고르기, 그다음에 3월은 강세 패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2달 상승, 그다음에 2달은 한 달은 가격 조정, 한 달은 기술적 반등과 숨고르기 기간 조정 요거를 통해서 본격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코스피 부분들은 좀 더 현재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급락의 고점을 거의 다 회복을 했다. 1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어떤 모멘텀은 저PBR, 저평가적인 요소다. 지금까지는 코스피가 4차 산업 코드가 아니라 단순히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실적 이런 걸 프리미엄이 없이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전혀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이거는 이제 첫날 고점을 쳤죠. 그리고 나서 중순경에 이제 저점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미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왔죠. 코스닥 차트가 지금 딱 이 모습입니다. 코스닥 차트하고 거래소 차트하고 보면은 코스닥 차트가 딱 이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많죠. 다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추가적으로 급등을 추세 반전했고 여기서 고공행보를 보여준 흐름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가 좀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돌파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것도 2단 상승, 1단 조정, N자형 흐름의 어떤 3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올봉의 흐름 전체 어떤 그를 보시면은 자 최종 고점에서 올봉상으로 보면은 약 17개월, 그러니까 쌍바닥까지는 약 20개월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16개월 잡아보면은 16개월 잡아보면은 이게 이제 대칭의 국면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대1 대칭의 구조, 가격 조정,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과 숨고르기의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어떤 터닝 포인트 마지막 어떻게 바닥에 이제 탈출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2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하락장, 그다음에 행보장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탈출 국면이 설 이후에 약간 본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고점을 친 뒤 약 30개월, 뭐 3년이 안 되네요. 이게 약 30개월 동안 약간 고전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데 저평가적인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저PBR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고 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정이 덜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근데 2차 전지는 또 조정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부 섹터만 올라가고 거의 이제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들이 설 이전에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힘들지만은 이후에는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일단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후부터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차트상 전고점 돌파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강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함께 좀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양시장은 좀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하는 흐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전장을 더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쓰이는 장비를 제조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인데요.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젠백스링크입니다. 첨단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경영진을 영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포니 AI의 제임스 펑 회장이 함께한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렌시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앞당길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로봇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렌시스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감속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이 중 어떤 종목 베스트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을까요? 네, 이렌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이렌시스입니다. 일단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안에서는 초대형 혹은 대규모의 M&A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아직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렌시스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빅테크 기업의 그 숨막히는 어떤 신 XR 기기 디바이스 경쟁이 치열한데 로봇에서도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삼성에서 가장 먼저 좀 치고 가려고 이제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지분 인수 뒤에 이제 정식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전환하는 어떤 작업들이 펼쳐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렌시스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이 새로운 디바이스로서 보핏 다시 말해서 약간 그 의료 헬스케어 쪽에 어떤 그 주행 보조 뭐 이런 부분의 어떤 기기가 새롭게 디바이스로 이제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 공급에 대한 부품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렌시스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좀 했을 때 그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토크 관련된 어떤 부품을 여기서 이제 공급한다. 댐퍼라는 어떤 부품을 여기서 이제 공급한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새롭게 잘 두각을 보이지 않았지만 한 달 전에 한번 이런 재료로서 한번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아서 다시 온바닥까지 왔지만은 또 새롭게 어떤 로봇주가 이슈가 됐을 때 항시 로봇 현재 시세라는 것은 뉴페이스 새로운 어떤 순환매, 새로운 어떤 얼굴이 또 종목이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렌시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29% 상한가 이제 근처까지 갔다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부분인데 일단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지만은 또 이 파동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긴 파동인 경우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첫 번째 상승과 조정, 그러니까 21선 돌파 안착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진행이 되다가 또 연휴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로봇주가 또 부상이 된다면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기간 조정 2, 3일 숨고르기 21선 숨고르기 국면에서 제시를 좀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가 좀 앞당겨진다면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유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오늘 뽑아주셨던 베스트 종목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갭상승 출발했지만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2, 3일 정도 숨고르기 한 후에 공략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인기주 어버브 반도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일단 명예전당에 올라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제 ARM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장 마감 후에 시간 외에서 발표한 직후에는 2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져서 한 19% 정도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애프터마켓도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장중 700달러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호재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일차적으로 보면은 단순한 기계 부품에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개념으로 적용이 되면은 스마트 부품, 그다음에 AI 부품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단순한 이제 전자제품의 개념에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이제 탑재가 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탑재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다시 말해서 부품을 구성할 수 있는 단순한 이제 구성만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계하고 반도체하고 컴퓨터하고 결합하는 그런 것이 이제 MCU의 개념인데 전자부품의 탑재가 굉장히 많이 좀 되겠죠. 사물인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센서도 이에 포함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인데 어버브 반도체는 MCU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CU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매우 뛰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드는데 전자제품의 이제 구동에 전부 다 인공지능 개념이 도입이 되고 반도체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계속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나 어버브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장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수혜주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세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장기 정배열 또는 대세 상승으로 갔을 때는 1년이 상승인 경우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서도 1개월마다 한 번씩 튀어주는 경우. 물론 중간중간 조정이 좀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그런 어떤 사이클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 3개월 마디가 어디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저점에서 60일, 그러니까 55일이죠. 그러니까 60일 전후, 그러니까 60일 사이클이 이렇게 3개월 분기 사이클 실적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새로운 3개월이 나타나면은 3개월 중에 또 1개월이란 탄생 파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상승-삿방이다. 오늘 뭐 상승-삿방 형태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전장에 급등한 종목이 보통 현재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되면은 한 10시가 약간 피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약간 단축이 되거나 약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들이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을 때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사지 못하면은 장중에 분할 매수가 괜찮고요. 또 계속해서 잘 버텨주는 어떤 차트 흐름 속에서 오후장 공략하신 게 좋은데 어버브 반도체가 딱 그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현재 매매 전략이나 어떤 차트 분석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트 교육은 노란톡에서 확실하게 제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간 거 없습니까? 한데 오늘은 없고요. 또 설 이후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어버브 반도체 만나봤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3개월 마디가 어느 지점이냐라는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정보들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1% 늘었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좀 현재 활성화될수록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가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이에 대한 어떤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혜가 계속이 되는 한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증가가 되지 않지만은 고밸류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로열티라는 것은 별도의 영업이 없더라도 매년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개념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내년에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지만은 기존에 이제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어떤 로열티가 그대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부각이 좀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7,000원대에서 현재 26,000원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등과 숨고르기, 쌍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커다란 마디 이 부분들이 지난 2023년 연초의 저점, 그 다음에 약 그 10개월짜리, 10개월에서 12개월이 어떤 1년의 마디가 딱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10개월의 마디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0개월 사이클이냐, 1년인 12개월 사이클이냐, 또는 뭐 중간인 11개월 사이클이냐, 평균값인 이렇게 큰 주기 사이클을 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시간 사이클을 이론으로 보면은 약간 10개월에서 12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동양의 어떤 시간 개념을 보면은 시간 12주에 올려 거의 같습니다. 10개를 나누기도 하고 또 12개를 나누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개월로 나누냐, 12개월로 나누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새로운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 여기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대가 있죠. 새로운 상승이 1년이 이렇게 1년간 쉬었기 때문에 1년이 탄생 파동이기 때문에 1년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1년 중에서도 4개로 나누면 계절 단위로 나누면은 또 분기 실적으로 나누면은 또 3개월 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은 가장 먼저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60일 사이클이 60일보다 좀 더 약간 길어지는데 거의 대략적으로 3개월 주기 사이클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고 본격 상승인데 지금은 역헤드앤숄더의 이제 냉라인점에서 약간의 저항을 약간 부딪힐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 또는 현재 거래량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면은 뭐 하루 이틀 숨구리기하고 바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솟구쳐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에 오후장에도 지금 같은 가격대는 조금만 빠져도 한 번은 또 연휴 이후에 또 강세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좀 밀려나 있지만 그래도 12% 정도의 강세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 큰 흐름이나 좀 사이클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차트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자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봤고요. 또 내일 연휴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했던 순서를 오늘 옮겨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모두 포함해서 AS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AS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하고 지금 합병 2년 차 보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창사 이래로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8.9%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실적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예, 중장기 이제 성장 모멘텀들을 잘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현재 기업의 내용을 또 오래됐기 때문에 잠깐 리뷰를 좀 해보면은 대우 종합상사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인수를 좀 했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보시다시피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세네스 어떤 천연가스 광산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시아 쪽에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구축을 좀 하기 때문에 모의사가 됐던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너지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주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사업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또 가장 또 이슈가 좀 됐던 부분들은 곡물 사업, 터미널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곡물 터미널을 운영을 좀 하기 때문에 곡물 테마에도 속하는 어떤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종합 상사로서의 역할, 또 지하자원 개발로서의 역할, 유통으로서의 역할, 다방면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사업으로 또 새롭게 이제 펼쳐진 부분들이 포스코가 전기차 그룹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환이 되는, 철강 그룹에서 전기차 그룹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자동차 사람은 이제 철강을 기반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을 물론 이제 건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은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은 이제 배터리에 있던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가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도 당연히 포스코에서는 대비를 좀 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직 계열을 계속해서 구축을 좀 하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자회사의 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현재 구축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 같은 현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구동 모터에 관련된 코어 생산을 약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코어 생산이 또 글로벌 쪽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중장기적으로 굳힌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그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모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엔진차에서 또 바뀌어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하고 모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배터리 쪽도 하고 있고, 또 현재 배터리 모터
이쪽에서도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났던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에이스를 하게 되면은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 그때 이제 6월달 이후로 급등주 대박쇼가 펼쳐지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또 시세를 보였는데 지금 다시 이제 에이스를 좀 했던 부분들은 2차 전지가 가격적인 기관종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다. 물론 앞으로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위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 말씀드려보면은 한번 크게 형성이 됐던 주가가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2월입니다. 약 7개월 정도 조정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조정 받으면은 거의 바닥을 좀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바닥에 대한 이중 바닥까지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이중 바닥에 대한 탈피가 지금 서서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라인점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되죠. 넥라인점이란 것은 역헤드앤숄더의 헤드앤숄더의 이 목 부분, 그다음에 역헤드앤숄더도 목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역헤드앤숄더의 어떤 흐름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반전이 되면은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이면 절반까지밖에 못 겁니다. 근데 넥라인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또 추세 반전의 대표적인 것은 역헤드앤숄더이기 때문에 역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은 어디에 있냐? 7만 원쯤 있습니다. 7만 원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저항권을 보이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이게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넷이 이제 새로운 매매 타이밍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스가 다시 한번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오늘은 전체는 아니지만 포커스를 맞춰서 제시를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나도 두 번째 첫 번째는 놓쳤지만 두 번째 147% 파동 다시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만나봤습니다. 기존 사업과 더불어서 신사업까지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차트상으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두 번째 반등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AS 해주실까요? 자,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TX입니다. 워낙 엮일 수 있는 섹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기사로 좀 보면 인리 니켈 광산과 페루의 리튬 광산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원자재를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트롤리고를 운영한다라는 부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워낙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 종목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어떤 소재가 새롭게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 등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수직계를 하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어떤 그룹주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이쪽에 이제 잔뼈가 굵은 기업이 STX라는 기업입니다. STX는 뭐 부도가 낮고 이름만 같지 STX 중공업이나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룹 모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했던 어떤 영업력,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똑같이 현재 해외 자원 개발 여기에 대한 특화된 노하우가 STX는 깔려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특히 러시아의 메첼과 석탄 코쿠스 계약, 석탄 코쿠스는 흑연의 원재료가 좀 되는 부분들을 뭐 다 아시죠? 여기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하려고 약간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모잠비크 카울라 여기도 흑연 어떤 파이프라인 구축 작업입니다. 흑연
또는 바나듐 생산을 할 수 있는 현재 MOU 계약을 맺고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일단은 흑연적으로도 구축을 좀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석탄도 포함이 되지만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간, 3문계 배터리의 가장 핵심이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하이니켈계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급화 추세이기 때문에 니켈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마토비 광산 요거에 대해서도 개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니켈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을 완성을 당연히 좀 했죠. 그런 관점에서 STX를 이제 바라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니켈 광산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프리카 외에 또는 굉장히 많은 니켈이 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현지 공장을 또 세우려는 어떤 마케팅들이 또 인도네시아 자체의 마케팅들이 많고 테슬라에서도 여기에 현지 공장을 세워야 된다. 또는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출 규제를 하고 있죠. 전기차를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니켈과 현지 법인과 합작 투자 부분들을 만들기 때문에 니켈에 대한 공급망이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딱 남아 있는 것이 하나가 리튬이 좀 되겠죠. 리튬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화면상에서는 준비가 안 됐지만은 중국 영정 리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수직계를 거의 완성을 좀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지난번에 굉장히 크게 오버슈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421%. 6월 22일 날 다시 말해서 6월 19일 날 급등주 대박쇼가 첫 번째 방송을 탄 날인데 초기에 제시를 좀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SDX의 차트의 흐름들 자 6월 달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짜리 이제 탄생 현재 왼쪽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한 달짜리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이고 그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슈팅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죠. 굉장히 크게 이제 슈팅이 돼서 무려 400% 5배의 어떤 시세가 났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언제 7,000원이나 8,000원, 만 원 뭐 이 사이에서 출발이 좀 됐죠. 그래서 7,000원에서 만 원 사이에 제시했던 것이 무려 46,000원까지 갔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장이 안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급락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제일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은 거의 쌍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쌍바닥을 완벽하게 찍었기 때문에 찍었고 이제 서서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중기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 중기 박스권만 움직여 주더라도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줄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21선이 언제든지 약간 올라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빠졌다 해서 하던 사업을 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또는 중요성이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에이스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이번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대장 끼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참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STX였고요.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일단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크게 급락한 후에 바닥을 찍고 다시 좀 올라오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세 번째는 엔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엔캠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좀 여전히 위축되어 있긴 합니다만 유일하게 좀 전해액과 관련해서 엔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갔잖아요. 예. 엔캠만 좀 그동안 급등을 이어갔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엔캠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과의 어떤 미중 경쟁의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통 엔캠이 현재 전해액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죠.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해액 공급 업체는 신선도 유지가 가장 생명입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 최단 거리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놓기도 좀 애매한 또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화 생산 체계가 이제 필수의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공장 옆에다 이제 건설하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수출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현재 전해액을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리튬이나 다른 물질은 수출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전해액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된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공이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중국 업체가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주공산의 어떤 전해액 생산들은 바로 이 업체에서 차지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을 좀 해주고 있죠. 국내에만 보더라도 SK, LG 내에 1시간 이내에 접근성을 완벽하게 엔캠에서는 구축을 좀 하고 있는 또 이 밸류천이 현재 공급망이 탄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SK하고 LG 여기에서 현지화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현지화 공장을 건설하면은 같이 이제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SK 공장,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포드의 이제 조인트 벤처 공장이 세워지고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급 망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현지 중국 업체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동무대가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캠의 어떤 그 원재료가 리튬이나 용매 이걸 녹여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온을 용매다 녹이는 개념이 되죠. 용매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튬이온은 그냥 녹이는 원재료 어떤 그 우리가 마시는 미숫가루라고 생각하면 그 미숫가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합작 조인트 법인을 좀 세웠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망도 탄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또 미래의 또 성장 대비학에서 전고체 전해질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약간 내실 있는 탄탄한 업체다. 또 전해질 현지화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관점 때문에 제가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엔캠이라는 종목은 늦게 이제 시세를 좀 타고 있고 또 미국 현지화의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시세 날 때는 이 전해질은 이 전고체로 가면은 없어지거나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서 별로 그렇게 밸류션이 높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중국 업체가 현지에 어떤 제대로 공급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질주의 질주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시총이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속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종목이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다 죽지 않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이스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2의 엔캠, 그럼 전해질 분야가 상당히 좋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은 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제2의 엔캠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엔캠 확인해 봤습니다. 전액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최단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엔캠이 이런 필수적인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실이 좀 있는 탄탄한 업체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2의 엔캠 더 찾고 싶다, 혹은 전액 관련주들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미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들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뉴프렉스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앞서서 이슈 포커스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던 언리얼 엔진 이 부분 때문에 또 한 번 더 시세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2D 화면을 이제 3D 화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뉴프렉스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얼마나 더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디바이스의 무한 변신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OLED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기판인데 그 중에서 연성 회로 기판이 있는데 연성 회로 기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연성 회로 기판이 모두 다 공부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에 대한 제품도 또 생산을 좀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연성 회로 기판이 또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기존에는 스마트폰에서만 또 일부에서만 또 사용을 좀 했던 그런 유행이라면은 지금은 이게 다방면으로 특히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보면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좀 되죠. 이게 당연히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XR 기기나 여러 가지 쪽으로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연성 회로 기판 시장이 또 생각보다 많이 열려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뉴플렉스는 일단 연성 회로 기판에 대해서 모든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면 FPCB, 다층 FPCB, 그다음에 통신용 PCB,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뉴플렉스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은 구글폰이 세계 시장 장악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새롭게 신규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고요. 또 그만큼 기술력을 좀 입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새로운 캐시카우 누구나 전장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되면서 어떤 부품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어떤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장용 FPCB에서도 납품 개수가 하나 둘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뉴플렉스가 갑자기 굉장히 부상이 되고 제가 장중 시간에 장중에 특징주나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XR 기기 최근에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XR 기기 애플의 비전 프로인데 현재 이 뉴플렉스는 메타 오큘리스 퀘스트 2에 실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재 공급사를 통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XR 기기가 나왔을 때 또 국내 또 삼성에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죠.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오른쪽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쪽에 손으로 들고 있죠. 그리고 연성 회로 기판으로 각종 이 전자 부품을 연결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쇄 회로 기판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뉴플렉스가 이러한 수혜주로서 또 XR 기기로서 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성 회로 기판이라 해서 납품도 없는데 연고도 없는데 무조건 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면은 뉴플렉스가 약간 대장주 성격을 지금은 약간 틈새 대장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렇게 오랜 동안 박스권을 보이다가 현재 가격 빠지지 않고 기간적으로 보이다가 슈팅, 그다음에 가격 조정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매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제2의 뉴플렉스도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잘 갔던 뉴플렉스까지 AS 해봤습니다. 특히 메타의 XR 기기인 퀘스트3에 또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기대감을 모으는 종목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로봇, 디스플레이, 반도체주 쪽으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꼽아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나온 만큼 주가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삼성전자 보핏에 감속기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